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돌림힘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 돌림힘을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토크라고 해도 돌림힘 같은 말. 그래서 돌림힘은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서요. 물체가 회전을 할 때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거 시소나 지뢰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쿵 누르면 얘는 이렇게 회전해서 이렇게 가겠죠. 됐죠? 이거를 시계 방향의 돌림힘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근데 여기를 이렇게 쿵 누르면 얘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됐어? 그래서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돌림힘을 나타내는 기호를 이렇게 타우라고 하는 문자로 써요. 됐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돌림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벽이 있어. 이렇게 나무 토막을 나사로 묶었다고 치자. 거기로부터 알만큼 떨어진 곳에 예를 들어서 2m 떨어졌어. 자, 여기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눌러야 돼. 90도 방향으로 누르는 힘이야. 90도 방향으로 얼마의 힘으로 누를 거냐면 20N의 힘으로 눌렀다고 치자. 그러면 눌러지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회전해서 요렇게 올 수 있죠. 됐죠? 그래서 나는 이 막대기에 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줬어요. 그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돌림힘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랑 90도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곱이야. 되겠어요? 물론 식을 세울 때 이렇게 90도 방향은 표현하지 않지만 그래서 떨어져 있는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와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곱이기 때문에 이때 주는 시계 방향의 돌림힘은요. 보시는 것처럼 20N의 힘을 중심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줬기 때문에 이때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돌림힘이 40Nm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알겠어? 그래서 물체를 회전시키는 돌림힘 이렇게 계산한다. 이게 바로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돌림힘이라고 하는 토크다.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돌림힘을 사용한 대표적인 도구가 뭐가 있는데 라고 하면 이 도구라고 하는 아이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가장 많이 쓰는 게 지뢰라는 도구야. 자, 이렇게 지뢰라고 하는 도구는요. 한쪽으로 쏠려있는 받침점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무거운 물체가 있을 때 그거를 나는 들어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곳에 F라는 힘을 주면 되죠. 됐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가 이 물체를 이렇게 눌러주면 요만큼 올라갔어. 요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엄청나게 무거운 200N짜리 물체를 놨다. 얘를 됐어. 이 높이에서부터 1m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 F라고 하는 어떤 힘을 줄 건데요. 얘는 받침점으로부터 4m 떨어진 곳에 있어. 얼마의 힘을 주면 얘가 움직이기 시작할까? 이겁니다. 됐죠? 얼마의 힘을 주면 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라고 하는 최소한의 힘. 그거보다 힘을 더 줘도 움직이겠지만 가장 최소한의 힘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그 최소한의 힘은요. 바로 얘가 누르고 있어서 반시계 방향으로 물체를 회전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는 시계 방향에 힘을 줬을 때, 돌림힘을 줬을 때가 가장 최소한의 힘. 그거보다 센 힘을 주면 올라가.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같다라고 놓으면 되는데 이때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은요.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200N의 힘으로 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200N의 힘으로 1m 떨어진 곳에 누르고 있으니까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200Nm라서 반대편에도 최소한 200Nm/m라는 돌림힘을 주는 그 순간부터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고 또는 그 힘이 바로 움직이지 않게 균형을 맞추는 최소한의 힘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쪽에서 준 힘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F 대신에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4m.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F에다가 4를 곱하면 되니까 이 힘은 50N이야 라고 하는 거 우리 미루어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힘의 관계를 보면요. 떨어져 있는 길이비가 보시는 것처럼 1대 4일 때라고 합니다. 떨어져 있는 거리의 비가 1대 4일 때 곱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힘의 비는 거꾸로 4대 1이면 돼. 그래서 200의 4분의 1인 50N만 줘도 얘를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되겠어?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고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를 우리는 돌림힘 평형 상태야 라고 해요. 됐어? 자, 그러면서 이러한 시소들을 이용해서 지뢰를 이용해서 다양한 도구를 만드는데 지뢰는 종류 있어. 정신 차려야죠. 자, 여러분들이 물론 일반고를 갈 수도 있고 특목고를 갈 수도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물리학을 배울 때 다 나오는 것들이니까 보시면 이러한 지뢰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이 지뢰의 종류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봐. 그 중에 첫 번째가 일종지뢰라는 구조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종지뢰라는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살종지뢰라는 아이가 있어.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를 이용해서 다양한 도구들을 목적에 맞춰서 만들어요. 그 중에서 일종지뢰는요. 이렇게 무거운 물체가 있는 지점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작용점이래요. 그리고 받침대가 떠받들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받침점이래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쿵 누르고 있는 이 부분을 당연히 힘점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이거 지뢰라고 부르겠어. 근데 얘네들의 위치에 따라서 용도가 다양하게 바뀌어. 되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일종지뢰는 가장 스탠다드한 형태로 작용점 다음에 받침점 있고 받침점 다음에 힘점 있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일종지뢰야. 이렇게 안 생겨도 대표적인 게 누구야? 가위가 일종지뢰의 구조를 띄웠어. 맞지? 저번 주에 보여드렸어. 두 번째 이종지뢰는요. 일종지뢰에서 작용점과 받침점의 위치만 바꿔봐 라고 하면 받침점 다음이 작용점이고 작용점 다음이 힘점의 구조인 병따개 구조가 대표적으로 이런 구조를 띠고 있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따개는 여기가 받침점, 여기가 병뚜껑 올리는 작용점, 여기 힘주는 힘점 이렇게 돼요. 되겠어? 네. 그랬을 때 꼬맹아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1이야. 그리고 이 병뚜껑 들어 올릴 때 200N의 힘이 필요하다면 내가 여기서 줘야 되는 나의 힘은 얼마야? 라고 한다고요. 얼마? 200? 100? 얼마? 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길이를 잴 때는 항상 받침점으로부터 작용점까지 받침점으로부터 힘점까지의 길이 비율로 재는 거거든요. 근데 받침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받침점부터 작용점까지의 길이가 1일 때 받침점부터 힘점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되니? 2. 됐어. 그래서 길이 비율이 1대 2이기 때문에 힘의 비율은 얼마다? 2대 1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뚜껑을 들어 올릴 때 200N의 힘이 필요하다면 내가 들어 올려줘야 되는 힘은 100이네 라고 하는 거죠. 되겠냐? 네. 이런 구조를 띈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길이는 무조건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다. 무조건 길이를 재는 기준은 받침점으로부터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3종지뢰를 이용한 대표적인 거 3종지뢰는요. 이 스탠다드한 형태에서 요번에는 오른쪽 얘네 두 개 바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작용점 다음에 힘점 있고 힘점 다음에 받침점이 있는 대표적으로 낚싯대가 그래 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 뭐야? 이렇게 생겼어. 되겠냐? 네, 낚싯대가 대표적으로 그래서요. 여기는 손으로 받치고 있는 여기가 받침점, 여기 손으로 돌리죠. 여기가 힘점,
여기가 물고기 잡았죠? 여기가 작용점 요래요. 됐어? 네. 그렇다면 받침점으로부터 작용점까지의 길이는 2인데 받침점으로부터 힘점까지의 거리는 1밖에 안 되네. 길이 비율이 2대 1이니까 힘의 비율은 거꾸로 1대 2겠죠. 그러니까 물고기의 무게가 100N이면 내가 이거 들어 올리려면 힘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200N의 힘을 줘야 물고기가 겨우 딸려 올라올 수 있어 라는 구조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면요 일반적으로는 물체의 무게보다 훨씬 적은 힘을 이용해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죠. 물체의 무게가 200인데 내가 이거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50N의 힘만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할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뭐야? 실제 물체보다 적은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있어. 그걸 멋진 말로 힘의 이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옆에서 본 것처럼 물체의 무게보다 힘은 4분의 1 적게 들었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거 뜯어서 보면 어떠냐면 오늘 해야 되는 일이라는 파트랑 연결되는데 그러면 얘를요 내가 쿵 눌러서요 몇 미터 내렸냐면 2미터 내렸다고 쳐요. 물체 얼마 올라갈까요? 얼마 올라갈까요? 라고 하면 저 그림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그려줄게요. 이렇게 받침점이 있어서 200N의 무거운 물체가 있어. 근데 나는 그거를 누르기 위해서 50N의 힘만 주면 돼. 왜? 떨어져 있는 길이비가 1대 4니까. 그래서 내가 얘를 쿵 눌렀더니요. 지뢰가 이렇게 되면서 얘가 2m 내려왔어. 그러면 올라간 높이는 얼마야? 요거 묻는 거야. 생각해봐. 센스. 얼마일까? 0.2. 0.5예요. 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뭘 뽑았냐? 닮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길이비가 1대 4니까 서로 됐어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1대 4야죠. 그러니까 올라간 높이는 0.5m야. 이렇게 가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면 사실은 물체는 겨우 0.5m 올라가는데 내가 눌러줘야 되는 길이는 무려 4배나 많은 2m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면 힘은 줄이는데 대신에 이동시켜야 되는 거리에 손해를 봅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힘을 4분의 1을 줄였어요. 그러면 내가 밀어준 거리는 실제로 물체가 올라간 거에 몇 배? 4배.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여러분들은 중학교 내용 다 하고 오셨어요. 어떤 물체에 힘을 줘서 오늘 할 얘기지만 10N의 힘을 줬더니 얘가 이동해서 2m 그래서 여기에 왔어. 이렇게 기억나니? 어떤 물체에 힘을 줘서 물체를 이동시킵니다. 나 뭐 한 겁니까? 이런 거죠. 됐어? 그랬을 때 한 일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준 힘에다가 밀고 가면 거리 곱하면 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10N의 힘으로 2m 밀고 갔으니까 한 일은 20줄이잖아요. 이거 중학교 3학년 시험범위잖아요. 됐죠? 그럼 내가 한 일은 어떨까? 라고 하면 이 물체는요. 지뢰에 올려놓지 않을 때는요. 보시는 것처럼 200N이라는 힘으로 0.5m 들어 올렸으니까 이 물체가 올라가면서 한 일은 얼마냐면 100줄이야 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지뢰라는 도구를 사용하니까요 200N이 아니고 50N의 힘으로 힘이 보시는 것처럼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렇죠? 근데 얘를 0.5m 들어 올리기 위해서요 나는 무려 2m 당겨줬어. 4배 많은 길이를. 그러면 한 일은 얼마일까? 이쪽 지뢰에서 한 일은 곱해보세요. 지뢰에서 한 일 얼마 나옵니까? 100줄 나옵니다. 그러면 도구를 사용했는데 한 일의 양의 변화가 있니 없니? 없습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도구를 사용하면 힘이 줄어들었습니다. 힘이 줄어드는 만큼 거리는 반드시 똑같은 비율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한 일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이거 절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1에는 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가 돼서 아무리 혁신적인 도구를 만들어도 됐어. 네, 힘의 크기를 줄인 만큼 거리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 일의 양에는 절대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일의 원리가 성립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지구상에 어떤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일의 원리 성립합니다.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도구 중에서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쓰는 도구요, 지뢰 말고 또 뭐 있을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도르래, 이 도구 제일 많이 써요. 됐죠? 자, 근데 도르래가 두 종류가 있대요. 이렇게 벽면에 매달려 있어서 한쪽에는 물체를 놓고 반대편의 실을 잡아당기는 도르래도 존재합니다. 얘 무슨 도르래? 무슨 도르래? 그 높이에 고정되어 있다. 고정 도르래. 알겠습니까? 네. 이런 아이를 우리는 고정 도르래라고 하는데, 이 고정 도르래에 10N의 물체를 매달면 나 이거 당길 때 몇 N의 힘 필요해? 이거 들어 올리려면 몇 N의 힘을 줘야 돼? 최소 10N이요. 그러면 고정 도르래는요, 물체의 무게가 10N이었는데 줘야 되는 힘이 10N이네. 힘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힘의 이득을 못 받습니다. 정신 안 차릴래? 자, 그러면 얘를 바닥으로부터 1m 들어 올릴 겁니다. 내가 20 몇 미터 잡아당겨야 됩니까? 1m입니다. 얘가 1m 올라갈 때 내가 당겨야 되는 거리도 똑같이 얼마냐면 1m 당겨야 됩니다. 힘의 변화가 없으니 거리의 변화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물체가 올라가면서 한 일 얼마? 10줄. 내가 당기면서 한 일 얼마? 똑같이 10줄. 한 일의 양의 변화 있니 없니? 없어. 근데 이런 고정도를 왜 쓴다고? 돈 주고 왜 사? 힘의 방향 바꾸려고. 고정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위쪽 방향으로 힘줘야 되는데, 고정도래를 사용하니까 힘을 아래쪽으로 줘도 되잖아요. 힘을 주는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쓰는 게 고정도래입니다. 그래서 고정도래를 사용하는 목적은 바로 힘의 전환이죠. 힘의 이득을 볼 수 없어요. 왜 못 봐요? 이거 돌림힘으로 설명해봐. 왜 힘의 이득 못 봐? 과거 면접 문제야. 과거 면접에서 이거 얘기하면 합격이고 이거 얘기 못하면 떨어지는 거였어요. 받침점에서 맞아요. 얘는 받침점이 정확하게 가운데 여기 있잖아요. 됐죠? 그래서 받침점부터 작용점까지, 받침점부터 힘점까지의 길이가 1대 1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비율도 몇 대 몇입니까? 1대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이러한 고정도르래 말고요, 두 번째 도르래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벽면에 이렇게 실이 매달려 있고 실에 도르래를 얹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체를 똑같이 10N짜리를 매달아 놓고 내가 반대편 실을 F라는 힘으로 당긴다고 시작. 몇 N의 힘 필요하니? 이런 도르래를 무슨 도르래라고 하니? 얘는 고정 도르래, 얘 무슨 도르래? 그렇죠. 이거 움직 도르래라고 한다. 유일하게 이걸 배우지 않는 됐어 학기의 아이들이야. 여러분들 후배들부터는 다시 배웁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이거 움직 도르래라고 할 때 내가 잘 봐. 얘 받침점 어디 있어? 어디가 받침점이랬어? 이거 들어 올릴 때 얘가 뱅글뱅글 돌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움직이니까 움직 도르래라고 한다고요.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맞습니까? 네, 정신 차려. 얘 받침점 어디 있어? 오른쪽 실 여기를 기대서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받침점, 여기가 작용점, 여기가 힘점. 그러면 길이이 몇 대면? 1대 2.
길이 비가 1대 2니까 힘의 비는 2대 1. 맞죠? 그러니까 10N의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몇 N의 힘이 되니? 5N. 힘이 몇 분의 1로 줄었어? 2분의 1로 줄었어? 그러면 당겨야 되는 거리는 몇 배? 2배 늘어나야 되니까 얘 겨우 1m 들어 올리려면 내가 이 실을 잡아당긴 거리가 몇 미터여야 되겠니? 2m여야 돼요. 2배 늘어나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그랬을 때 물체가 올라가면서 한 일 10N의 힘으로 1m 올라가서 한 일 20줄인데 도구를 사용해서 힘을 절반으로 줄였는데요. 거리는 2배가 늘어났어요. 얘에 비해서. 자, 그랬을 때 한 일 그대로 10이잖아요. 그렇죠? 지구상에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일의 이득을 보는 도구는 존재할 수 없다. 일의 원리가 성립합니다. 알겠냐? 이렇게 된다는 거. 한 번만 볼게요. 선생님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연과 수업 안 하고 단과 수업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나이에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4명. 나머지가 싸그리 다 중학교 2학년입니다. 자, 그 아이들 선생님이 토요일, 일요일 합해서 한 50명 가르치고 있는데 보죠. 매번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해봐. 고정도로래, 움직도로래 배웠으니까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의 도로래가 있다고 치자. 이게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 구조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480N짜리 물체를 매달았다고 치자. 이거 1m 뒤로 올릴 거다. 됐냐? 첫 번째, 이쪽으로 당겨줘야 되는 힘의 크기가 얼마일까? 1m 들어 올리기 위해서 몇 미터 내려줘야 될까? 생각하고 계십시오. 됐어. 두 번째 구조요. 이건 내가 만든 도로의 구조입니다. 이쪽에서 당겨줘야 되는 힘의 크기가 얼마일까? 당겨야 되는 실의 길이가 얼마일까? 1m 올라가기 위해서. 됐습니까? 하겠습니까? 네. 자, 30초 드려볼 테니까 해보세요. 이게 가장 과거 문제 어려운 시기에 나온 과거 입시 문제입니다. 자, 우리 내신 대충 끝났어요. 채원아, 과학시험 봤지? 과학시험이 없었어요, 그래?
아니? 요번에 과학 시험 없었어? 규리. 아 오늘 규리 못 온다 그랬구나. 지서봐. 네. 과학 시험. 응? 93점. 하은아. 과학 시험 점수. 안 봤어. 민준. 네. 과학 시험 점수. 안 봤어요. 서준. 하나 틀렸거나 다 맞았어요. 점수가 확실히 안 나왔어? 네. 안 보내봤어요. 승현. 서준이랑 끝나고 선생님 잠깐만 보고 가죠. 너 1학년이지? 서준이랑 끝나고 선생님 잠깐 보고 가고요. 자, 채원아, 진로 결정했니? 너 내가 생각해보라 그랬지? 아! 어. 예성, 진로. 인연들을 다 묶어가지고 자율학과를 시키던지 해야지 이것들을. 서빈. 이 새끼들 3명 묶어버린다. 아? 최민준. 넷. 그냥 굴비처럼 다 묶어버릴래. 승현. 진로. 진로 직업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어떤 고등학교. 과고, 영재고, 자사, 일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인사과가 생각했는데. 네, 훌륭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여기는 특목관이고요. 특목관은 특목고 대비하는 친구들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재는 의자사센터 교재 사용하고 있는데 수업은 이제 선생님이 이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친구들이 잘 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에요. 라고 해서 이쪽으로 보내주셔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자기 희망, 이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다 없다는 이제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나의 희망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사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하는 친구들, 그때 저한테 얘기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준이를 뺀 나머지 친구들은 다 중학교 2학년이라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진로, 고등학교 진로는 결정을 하셔야 거기에 맞는 커리가 잡히겠죠. 수학은 어디에 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과학은 그렇지 않아요. 목적성에 따라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고 갈 거면 지금 하고 계신 게 레벨 1이잖아요. 레벨 2 정도까지만 반복하시면 일반고 가서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들은 충분히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벨 3나 레벨 4는 여러분들이 영재나 과거 목적성이 뚜렷한 친구들이 타고 가면 되는 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진로를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커리들 이런 것들을 조금 선생님이 같이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과에서 그 다음 커리 짤 때 시간 배분을 하셔야 돼서 그래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단과라는 개념이지만 선생님들은 과학 담임이야 라는 생각으로 수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과학에 해당되는 건 저희 학원에 왔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고민을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려고 진로 그거 보는 거예요. 그 진로는 조금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갈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진로는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별로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어떤 특목고를 대비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서 이제는 빠른 나이가 아니죠. 결정을 했어야죠.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타고 가야 되는 커리가 영재이거든요. 그 영재 커리를 여러분들이 안 타신 거라 지금 타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시기별로 여러분들이 타야 되는 시점에 못하면 능력이 돼도 따라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영재 커리는 지금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말에 오픈해서 여러분들 타고 가실 수 있는 커리가 과고 커리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여러분들이 상반기나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해서 갈 수 있는 게 자사 커리. 이렇게 시기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잘 보시고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 커리에 맞춰 준비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원성 건축할 때 이제 정약용에 맞는 거중기는 요 구조예요. 여기 움직도로 몇 개 있어요? 3개. 맞아요. 3개입니다. 여기 움직도로 몇 개 있어요? 3개입니다. 그러면 이거 잡아당길 때 힘의 크기가 어떨까요? 8분의 1. 달라요. F1의 크기와 F2의 크기가 다릅니다. 움직도래가 3개라는 건 똑같지만 구조가 달라. 힘의 이득을 보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게 4년 전만 해도 중학교 2학년 교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만 못 배운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내신 문제예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논리적으로 해석해봐. 얘 힘 얼마면 될까? 60? 60? 맞아? 이건 힘 80입니다. 에? 그쵸? 신기하죠? 요거 힘 얼마 될까요? 60. 얼마? 이게 60입니다. 달라요. 서준아, 둘 중에 몇 개 맞았니? 얼마라고 했었니? F1 60, F2 60, 둘 다 60. 이렇게 돼요. 자, 답 알려드렸어요. 왜 그런지 빨리 머릿속에서 이유. 서빈아, 여기에 힘 몇 가닥? 실 몇 가닥? 이 실은 보지 말고 실 몇 가닥? 자, 한 가닥의 실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을 때 그 실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어때 되니? 같아요. 그죠? 이거 한 가닥의 실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를 딱 본다 쳐. 그러면 얘가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아래로 당기는 힘과 위로 올리는 힘의 합이 얼마여야 되니? 0. 맞아요? 그럼 이때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 480. 그럼 위로 잡아당기는 힘은 얼마? 480이면 되죠. 그럼 잘 봐. 이 막대기를 위로 당기고 있는 실이 몇 가닥? 몇 가닥? 아니요. 이 막대기를 들어 올리는 실이요. 이 실도 들어 올려. 이 실, 이 실, 이 실, 이 실, 이 실이 막대기를 동시에 위로 잡아당기죠. 근데 얘는 다 한 가닥의 힘이기 때문에 이 힘, 이 힘, 이 힘, 이 힘, 이 힘, 이 힘의 크기가 다 어떨까? 같아요. 됐어? 똑같은 크기의 힘이 몇 개가 동시에 들고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이냐? 그러니까 6F라고 하는 위로 당기는 힘과
됐어. 물체의 무게 480의 힘의 크기가 같아야죠. 됐어? 네. 이때 필요한 힘이 바로 최소한의 힘이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80뉴턴이라는 얘기죠. 그럼 다시 볼게요. 얘는 480이라고 하는 원래 물체의 무게를 얼마? 6분의 1로 줄였네? 되겠어? 힘을 6분의 1로 줄였어요. 그래서 80뉴턴의 힘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생각. 얘 1m 들어올리기 위해서 이거 당겨야 되는 길이가 얼마일까? 얼마일까? 이거 1m 들어올려야 돼. 이거 당겨야 되는 길이가 얼마일까? 6m죠. 왜? 1의 원리 성립해야 되잖아요. 힘을 6분의 1로 줄였으니까 거리는 몇 배 늘어나야 되니? 6배 늘어납니다. 과학에서는 예외라는 게 없는데 왜 고민하시죠? 그러니까 물체가 1m 올라가려면 반대편에 대해 당겨야 되는 실의 길이는 6배 늘어나서 6m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올라가면서 받은 일 480줄과 자, 이 실을 잡아당기면서 음직도르래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이 한 일이 얼마? 480 반드시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되겠어? 이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왜 얘는 6분의 1 줄어? 되겠습니까? 네, 그건 같은 가닥의 실이 6개가 당기는 원리이기 때문이죠. 되겠니? 그럼 얘는 서빈아 다시 봐. 20분 말고 몇 가닥? 몇 가닥? 이 안에 실 몇 가닥 있어요? 얘처럼 실이 한 가닥이 연결되어 있을까? 얘 한 가닥이라며. 네, 이거 몇 가닥? 맞아요. 세 가닥. 요거 한 줄. 맞습니까? 요거 한 줄. 보이죠? 네. 그리고 요거 한 줄. 그래서 서로 다른 실이 세 가닥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노란 실에 걸려있는 힘과 빨간 실에 걸려있는 힘과 하얀 실에 걸려있는 힘의 크기는 같을 필요가 없어요. 됐죠? 한 가닥일 때는 모든 부위에 걸려있는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근데 얘처럼 실의 가닥이 다를 때는요. 각각의 실마다 다른 힘이 걸릴 수 있어요. 같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얘는 한꺼번에 480N의 힘을 됐어. 한꺼번에 이 실이 동시에 잡아당기는 효과. 근데 이제 볼래? 맨 처음에 이 물체 누가 잡아당겼니? 노란 실이. 맞죠? 그랬을 때 여기에 합력이 여기여야 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가 480이면 요 힘과 요 힘을 합해서 얼마가 되면 되니? 480. 그럼 요거 하나가 얼마니? 240입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 도로의 입장에서는 이 실이 아래쪽으로 240도 당깁니다. 납득합니까? 그러면 위쪽으로 이 두 가닥에 합해서 얼마를 만들면 되니? 240. 그럼 이거 한 가닥이 얼마입니까? 120. 알겠습니까? 네, 구조가 달라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 보겠죠? 이 도로에 이 실이 120으로 당깁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합해서 얼마면 되겠습니까? 120. 그럼 이거 한 가닥이 얼마입니까? 60이죠. 그걸 그 정도를 이용해서 힘의 방향만 바꾸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쪽에 당겨야 되는 힘이 60인 거죠. 그러면 480N이라는 힘을 물체를 60N의 힘으로 들었다는 건 힘을 무려 8분의 1로 줄였다는 거다. 그럼 이제 생각. 이 물체 1m 올라가야 돼요. 내가 당겨야 되는 실의 길이 몇 미터? 어이! 실의 길이 몇 미터? 8m! 이놈의 새끼들이 아침부터 참 졸고 학교 가서 공부할 시간이 대체 그랬을 때요. 보세요. 힘의 크기는 8분의 1로 줄었어. 대신에 거리는 8배 늘어났어. 그래서 한 일의 양은 똑같이 480이야. 예외 없어. 근데 꼬맹아 더 거시도구 봐. 이 도구를 쓰나 같은 물체를 같은 높이만큼 들어올려서 한 일의 양 다를까 안 다를까? 안 달라요. 똑같은 물체를 똑같은 높이만큼 이동시킬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던 한 일의 양 똑같습니다. 됐어? 이렇게 되죠. 되겠냐? 그래서 보시면
옴직도르래가 이렇게 같은 높이에 매달려 있으면 옴직도르래 하나당 힘의 크기를 2분의 1씩 줄인다 그랬는데 옴직도르래 3개가 같은 높이에 있을 때는 3개를 이렇게 곱하시는 만큼 힘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이게 4개가 있던 10개가 있던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옴직도르래가 같은 높이에 있을 때 힘의 크기는 2m분의 1만큼 힘의 크기가 줄어요. 납득합니까? 네, 그 구조예요. 자, 얘요. 옴직도르래 하나가 힘을 2분의 1로 줄이는데 옴직도르래가 이렇게 서로 높이가 다르게 연결되어 있을 때 힘 어떻게 줄일까요? 그렇죠. 2의 n승분의 1로 줄여요. 됐죠? 그래서 옴직도르래가 3개 있었기 때문에 2의 3승분의 1만큼 힘을 줄여. 그래서 8분의 1로 감소시킨 거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야. 납득하겠냐? 그래서 얘와 얘에서 힘의 크기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각각의 실가닥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돼? 이거 물어본 게 과거입시입니다. 됐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돌림힘이라고 하는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했다. 그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인 돌림힘을 이용해서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들 만든 거다. 되겠어?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가장 마지막. 자, 그렇다면 물체가 이렇게 회전을 하다 보면 물체는 쓰러지는데 안 쓰러지게 하는 게 물체가 가장 뭐한 거다? 안정적인 거다. 됐어? 그래서 안정도 이거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뭐냐? 왜 피사의 사탑은 기울었는데 안 넘어지냐? 이 얘기죠. 자, 물체의 안정도에 가장 기여하는 건 바로 무게 중심이죠. 무게 중심은 위로 갈수록 안정적이니 아래로 갈수록 안정적이니 아래로. 그래서 무거운 거 아래로 설치하세요. 그래야 무게 중심이 됐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게 안정적인 거래요. 넘어지지 않는데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안정도에 영향을 주는 거 하나 더 있어요. 무게 중심에 높낮이 말고 하나 더. 바닥면의 면적. 그쵸? 자, 이 물체의 바닥면의 면적은 요만큼이 아니고 요렇게 되리. 여기가 바닥면의 면적. 그 면적 안에 무게중심이 있으면 안 쓰러져. 맞습니까? 이거였죠. 그래서 바닥면의 요게 안정도에 기여한다. 그래서 무게중심은 낮을수록 바닥면의 면적은 넓을수록 안정적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쓰러져? 바닥면의 면적보다 무게중심이 밖으로 빠져나오면 쓰러져.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했거든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저번 주에 우리가 수업을 해봐드렸어요. 저번 주에는 수업을 못 오고 내신 기간이어서 영상을 들은 친구들도 있어서 천천히 한번 복습을 같이 해봐드렸습니다. 영상은 꼭 챙겨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봐드렸고 요거 가지고 자기들이 문제 풀어왔을 거야.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질문하고 체크해 오셨죠? 자, 30부터 31페이지까지 질문. 네, 52, 53이요. 자, 52, 53을 한번 볼게요. 52페이지, 52번 문제 아까 우리 꼬맹이가 질문해서 미리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나 저번 주에 그려봐 드렸던 그림 하나 있는데 생각나니? 자, 이렇게 똑같은 물체가 있는데요. 얘는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10N의 힘을 받고 있는 물체야. A. 얘 뭐해? 이렇게 되면 얘 뭐해? 정지되어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정지되어 있다는 거에 실제 뜻은 뭐야? 정지되어 있다는 건? 합력이 0이라서 뭐 하지 않아? 뭐 하지 않아? 이동하지 않아. 됐죠? 자, 물체를 이동시키는 게 뭡니까? 바로 알자힘. 맞죠? 네.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는다는 건 얘는 알자힘이 0이기 때문이죠. 자, 알자힘이 0인 걸 우린 뭐라 그럽니까? 힘의 평형이 성립한다. 이 얘기죠. 근데 내가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10N, 옆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이
합력 얼마? 0입니다. 힘은 높낮이 평행이동 가능하잖아요. 합력은 0이에요. 그러니까 얘 옆으로 가니 안 가니? 안 가죠. 이동 안 하잖아요. 됐어? 그래서 가도 이동 안 해요. 나도 이동 안 해요. 됐어? 그건 똑같아요. 근데 얘는 뭐합니까? 회전하죠. 그래서 정지라는 건 이동하니 안 하니 회전하니 안 하니 이거 두 개야. 됐어? 네. 그 중에서 가 같은 경우에는 회전하지 않죠. 근데 나는 뭐합니까? 회전해요. 위에 있는 힘이 내려오는 방향으로 항상 회전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회전도 안 한다. 뭐든 말. 무슨 상태? 돌림, 힘. 무슨 상태? 평형 상태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돌림이 평형이라서요. 네, 돌림이 평형이 성립해서 회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돌림이 평형이 성립하지 않아서 얘는 회전하고 있다는 거죠. 맞냐? 네, 그럼 진짜로 정지된 건 누구냐? 얘만 정지되어 있다고 우리는 하잖아요. 됐죠? 얘만 정지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왜요? 돌림의 평형이 성립하니까, 힘의 평형이 성립하니까 이동하지 않아. 돌림의 평형도 성립하니까 회전도 안 해. 자, 그래서 둘의 평형이 동시에 성립하여 실제로 회전도 하지 않고 이동도 하지 않는 참다운 정지 상태. 이것만을 뭐라고 하죠? 무슨 평형? 역학적 평형 상태다. 그래서 역학적 평형 상태는 돌림이 평형이라 회전도 안 하고요. 힘의 평형이라 이동하지도 않는 이 두 개의 평형을 동시에 만족할 때만 역학적 평형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정지됐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됐죠? 우리가 그냥 정지됐다라고 쉽게 표현하는 이거 물리학적으로 보면 되게 어려운 상태다. 이거 역학적 평형 상태다. 이 역학적 평형은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태다. 근데 나는요. 힘의 평형은 성립해서 이동은 안 하지만 돌림의 평형을 됐어. 네, 유지하지 못해서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지되어 있다고 표현할 수 없죠. 다시 말해 역학적 평형이 아니다. 알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30페이지에 52번 30페이지에 52번 풀이 보여드리면 얘는요. 이렇게 막대기에 힘이 작용하는 위치가 몇 개 있을까요? 힘이 작용하는 곳이 몇 군데 있을까요? 4개요. 힘이 작용하는 지점이 4군데 있습니다. 가장 끝에 여기에 그래서 2kg짜리 물체가 아래로 잡아당기는 20N의 힘이 작용하는 이 지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를 A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로부터 한 눈곱만큼 떨어진 곳에 보이세요? 네. 그 뾰족한 애가 어느 쪽으로 힘줄까요? 위, 아래? 어디요? 자, 이거요. 그림이 저도 애매해서 한참 봤어요. 됐죠? 그 밑에 거기 안진뱅이 저울 있죠? 거기 있는 곳을 땅으로 딱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러면 얘도 땅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얘는 힘을 어디로 주고 있을까요? 이쪽으로 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이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매달려 있다고 봤는데 안진뱅이 저울이 있어서 매달린 게 아닌 거구나. 두 번째 그림하고 세 번째 그림은 땅바닥에 붙어 있는 거구나 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B는 위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얼마? 몰라. 됐어? 그러면 이 힘을 F1이라고 하자. 됐죠? 두 번째, 얘로부터 두 눈곱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안진뱅이 저울 있죠? 그 안진뱅이 저울 힘 어느 쪽으로 줄까요? 위로 줍니다. 이때 작용하는 힘 F2라고 하죠. 안진뱅이 저울이 얼마만큼으로 미는지 안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눈곱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네 번째 물체가 있어요. 얘는요 1kg짜리가 매달려 있으니까 아래로 10N의 힘으로 당겨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막대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하나의 막대 안에 힘이 4개가 작용합니다. 근데 결론 이렇게 4개의 힘이 작용할 때 얘는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동하지 않는다고요. 힘의 평형이 성립하죠. 힘의 평형이 성립합니다. 됐어. 그래서 첫 번째 힘의 평형이 성립한다. 그렇다면 위로 밀어 올리는 힘과 아래로 당기는 힘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야. 됐어? 그럼 위로 밀어 올리는 힘 요거 2개네요. 그러니까 머리 있는 척해. F1 더하기 F2의 크기가 얼마면이니? 30. 맞아? 이해돼? 이 얘기입니다. 수능 문제예요 이거 그대로. 됐니? 그 중에서도 얘는 수능에서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다 맞아야 돼. 이런 문제입니다. 우린 처음 푸는 거니까 낯설지만. 두 번째야. 이렇게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이 막대기가 도냐? 회전하니? 안 하죠. 그렇다면 얘는 돌림인 평형입니다. 자, 받침대 어디 있어요? 받침대 어디 있다고 봐야 돼요? A예요, B예요, C예요, D예요. 어디가 받침점입니까? 라고 할 때 말씀드릴게요.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는 돌림인 평형일 때 힘이 작용하는 모든 지점 중 어느 쪽을 받침점으로 봐도 다 성립한다. 무관하다. 알겠습니까? 돌림인 평형일 때 어느 쪽을 받침점이라고 가정해도 무방하다. 실제 받침점을 받침점으로 봐도 되고 그게 아닌 다른 곳을 받침점으로 봐도 무방하다. 알겠어? 선생님 믿어. 자, 그러면 어디를 받침점으로 볼까요? 라고 하면 머리 있는 척해. 미지수가 작용한 힘 하나를 없애면 미지수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받침점으로 놔볼까? 나는 이걸 받침점으로 볼래. 상관없어. 되겠어? 저는 여기를 받침점으로 볼래요. 네 맘대로 해. 저는 여기를 받침점으로 놓을래요. 상관없다니까. 어디를 받침점으로 놔도 무방해. 근데 요령 있게 보시면 여기를 받침점으로 놓으면 꼬맹아 받침점에 딱 붙어있는 이 힘은 돌림 힘을 만드니 안 만드니? 못 만들어요. 왜?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곱해야 되는데 얘 거리가 얼마야? 0. 그래서 받침점이 있는 곳에 작용하는 힘은 물체를 회전시키는 돌림이 못 만들어. 그러니까 미지수에 해당되는 문자 중에 한 군데를 받침점으로 잡는 순간 이 미지수의 힘은 돌림 힘이랑 상관없어져요. 그러면 이때 돌림 힘은요? 보세요. 얘 반식이다. 얘 무슨 방이야? 무슨 방이야? 반식이에요. 맞아요. 얘 반식의 방향의 돌림이에요. 얘 시계.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돌림의 평형은 반식의 방향의 돌림임과 시계 방향의 돌림이 같다. 이거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받침점으로 했으니까 보세요. 첫 번째 A는 반식의 방향의 돌림 힘으로 20N으로부터 됐어. 받침점으로부터 한 눈금 떨어진 곳에 힘 작용했어. 이거예요. 됐어. 네. 두 번째 똑같이 반식의 방향. 얘도 그래요. 얘 힘 얼마인지 모르니까 F2. 얘 받침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어요? 2칸. 알겠습니까? 네. 여기 찾으라 그랬어. 자, 이게 시계 방향의 돌림과 같은데요. 시계 방향의 돌림은 얘밖에 없는데. 됐죠? 얘는 10N이라는 힘이 받침점으로부터 몇 눈금 떨어진 곳에 4칸 떨어진 곳에 작용하고 있네요. 요 얘기예요, 요 얘기. 맞냐? 선생님, 거기 한 칸이 10cm라고 했으니까 이거 0.4m, 이거 0.2m, 이거 0.1m 바꾸셔야 되잖아요. 바꿔야죠. 바꿔서 계산해야 돼. 근데 어차피 약분할 거라. 됐죠? 똑같아서 그렇게 안 바꾸는 것 뿐입니다. 귀찮아서. 되겠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 20. 이건 얼마? 2F2. 이거 얼마? 40. 2F2는 20. F2는 얼마? 10. 그래서 아하, 이거 위로 올리는 힘이 16N이네. 그러니까 저울의 눈금은 10N에 해당되는 힘이네. 이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왔죠? F2 구했으니까 F1이 얼마일까요? 20N. 되겠냐? 자,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회전하는 돌림 힘은요,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 요거 2개의 문자를 연방으로 푸시면 됐어.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고요. 문제 푸는 요령은요,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힘 중에 한 군데를 받침점으로 놓고 푸시면 되게 간단하다. 알겠습니까? 굳이 받침점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어떤 힘에 위치던 받침점을 여러분들이 그냥 한 군데 있다라고 정해놓고 문제 푸셔도 된다. 돌림이 평형일 때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F2 안진뱅이 저울에 해당되는 힘은 10N인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 몇 킬로그램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10N은 몇 킬로그램이니? 몇 킬로그램? 1kg에 해당되는 힘이죠. 그래서 1kg이에요. 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런 느낌이야. 이게 되겠지. 정신 차려. 자, 그 다음에 53번 해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질량이 60kg인 사람이 그림과 같이 엎드려 팔과 다리로 몸의 수평을 유지, 밑줄, 수평 유지, 균형, 돌림이 평형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랬을 때 팔과 다리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팔과 다리요. 자, 거기 무게 중심점을 받침점으로 생각해봐 라고 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뭐 이런 형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형태다. 근데 얘기는 무게 중심이 여기니까 여기를 받침점으로 생각해보자. 이런 뜻이야. 됐어? 그러면 무게 중심으로부터요. 앞팔에 있는 여기까지의 거리가 0.5m. 그 다음에 뒷다리가 있는 여기까지의 거리는 1m. 이거죠? 그러면 길이 비율이 얼마입니까? 보시는 것처럼 1대 2의 길이 비율이야. 그러면 힘의 비율은 2대 1이겠죠. 맞아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60kg짜리 사람이 앞쪽에는 전체가 60kg이니까 그죠? 힘의 비를 2대 1로 나눠 쓴 거다. 그래서 앞쪽은 40kg에 해당되는 힘이 누르고 있고요. 뒤쪽은 20kg에 해당되는 힘이 누르고 있는 거다. 요거 기억. 되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지? 하겠지? 네.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 31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넘기죠. 자, 32, 33. 59번이요. 똘똘이. 떠. 없어? 자, 61번. 59하고 60이라고 두 개 해볼게요. 참고 질문도 해보셔야 됩니다. 자기 돈 냈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죠. 59, 61 두 문제 해볼게요. 59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영희와 철수가 팔꿈치를 탁자에 접촉시켜 고정시킨 상태에서 철수가 영희의 손목을 잡고 팔씨름을 하였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자, 철수가 영희의 손을 잡고 같은 힘을 주어 팔씨름을 했을 때 영희의 팔의 회전 여부와 철수가 영희의 팔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의 여부를 비교해 보세요. 철수의 손목을 잡았을 때, 아니 영희의 손목을 잡았을 때 철수가 작용한 돌림힘은 타우 손목, 영희의 손을 잡았을 때 철수가 작용한 돌림힘은 똑같이 타우 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한대요. 야, 손목 잡았을 때 하고 손 잡았을 때 위치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손 잡았을 때하고 손목 잡았을 때, 자, 떨어져 있는 거리가 다른데요.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면, 됐죠? 하나는 돌림인 평형이라도 거리가 달라지면 그 다음은 돌림인 평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언제가 돌림인 평형이냐? 이거 확인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팔씨름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뭐요? 어떻게 그려요?
여기에다가 힘을 주는 거잖아요. 됐니? 네. 그래서 영희는 여기가 받침점이고 여기가 힘을 주고 있는 거고요. 철수는 여기가 받침점이고 여기가 힘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되겠어? 그랬을 때 처음에 이렇게 잡고 했을 때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지 않았대요. 이때가 균형돼요. 그러면은 꼬맹아 여기가 받침점이니까 길이는요 이렇게 하시면 죽어요. 되죠? 네. 철수는 이렇게 밀고 있죠. 아? 그러면 철수의 받침점으로부터 요 거리에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 아닙니다. 되죠? 네. 그러면은 요게 1m라고 치자. 되죠? 여기도 1m라고 치자. 지금은 두 개가 똑같다고 치자. 됐어? 자, 그랬을 때요. 영희가 당기는 방향으로 영희가 준 힘이 만약에 10N이라면 철수도 얼마의 힘을 줘야 돼요? 10N의 힘으로 당기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돌림이 평형이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되겠냐? 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철수가 어디를 잡습니까? 손을 잡아요. 뭐가 달라지래? 힘을 주는 위치가 이렇게 되죠. 되겠냐? 됐죠? 네. 그러면 철수는 요만큼의 길이가 힘을 준 위치예요. 맞죠? 영희는 이만큼의 길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맨 처음에 손목을 잡았을 때 영희는요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10N의 힘을 주고 있고요. 철수는요 손목을 잡고 있을 때요 1m 떨어진 곳에서 10N의 힘을 줬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이야. 근데 이제 손목을 잡지 않고 손을 잡습니다. 손목을 잡지 않고 손을 잡습니다. 그래도 주는 힘 똑같게 줘라. 철수 그랬어요. 네? 그럼 철수 10N의 힘 줄 거야. 영희도 10N의 힘 줄 거야. 근데 뭐가 달라져? 뭐가 달라져?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달라지죠. 맞아요? 네. 철수는요 거리가 받침점으로부터 가까워졌네. 이거 0.5로 가까워져. 영희는요 네 0.5만큼 더 왔어야죠. 그러면 1.5입니다. 이런 느낌. 알겠어? 요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훨씬 더 힘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느 쪽으로 힘을 주느냐, 네,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바뀌는 건데 방향이 바뀌었나요? 이때 누가 쓰러져야 돼요? 영희 쪽으로 쓰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 받침점, 작용점, 힘점. 작용점. 얘야, 작용점이 여기야. 받침점이 여기야. 힘점이 어디야? 받침점. 여기가 힘점 아니야? 작용점은 어디야? 작용점이 이거 아니야? 그죠? 힘을 줄 때 어디다가 힘을 주는 거야? 여기. 여기에다 힘 주는 건가? 팔 전체. 그러니까 팔에 전체에 다 주는데 힘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 거야?
받침점. 받침점은 8공시가 나오는 거. 받침점은 여기가 맞죠? 작용점은 여기죠? 여기를 쓰러뜨리는 거니까. 힘점은 어딜까요? 힘점이 어딜까요? 아가야 찾아봐. 힘점이 어딜까요? 이 그림이 이상한데요? 엄청나게 이상한 그림이 나오는데요. 팔의 구조가 나와 있는 그림이 앞에 있을까요? 힘의 위치를 어디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손에 팔 힘 주는 곳이 어디야? 어디에 힘줄까요? 신기루가요? 어디에 힘줄까요? 이거 힘점의 위치가요. 여기가 작용점, 여기가 받침점. 힘점의 위치가 반대편에 있어야 되거든요. 받침점을 기준으로 작용점이 여기면 힘점이 반대편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힘줘요? 이거 할 때 여기다가 힘주나요? 받침점이 있으면 여기가 작용점이면 힘점이 반대편에 있어야 돼요. 받침점의 반대편. 이쪽 어딘가에 힘점이 있어야 되는데. 어깨? 이 그림은 한번 찾아볼게요. 힘점의 위치가 여기이면 이상한 효과가 나타난대요. 이건 작용점이 여기가 맞는데 팔을 움직이는 거라서 그럼 힘점은 반대편에 있어야 되는데 힘점의 위치가 안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조금만 있다가 그림 구조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59번은 잠깐 체크해 놓죠. 자, 그리고 60 몇 번이요? 아까 59번하고 가영이가 질문한 거 아니야? 몇 번? 61번. 요거 먼저 해보고 59번 갈게요. 자, 61번은요. 그 위에 있는 그림 보고 하는 거래요. 자, 위에 그림은 1번부터 3번까지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 라고 했는데 1번 지뢰막대를 스탠드에 걸고 지뢰막대의 질량이 같은 두 개의 용수철을 같은 거리만큼 떨어뜨려 놓으면 됐죠?
추와 똑같은 힘만큼 손으로 잡아당기면 수평 유지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가와 같이 한쪽에 용수철 저울에 추를 매달고 다른 쪽 용수철 저울은 손으로 잡아당겨 수평을 유지할 때 추의 무게와 당긴 힘의 크기를 저울로 측정한다. 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림 나와 같이 추를 처음 위치에 걸고 용수철 두 개를 처음 거리의 3배가 되는 곳에다가 놓는다. 그래서 수평을 유지할 때 힘의 크기를 측정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건데요. 자, 이때 위의 과정에서 1번부터 3번까지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구해봐 라고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보죠. 뭐지? 자,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요. 그림은 지뢰 막대 스탠드를 걸고 지뢰 막대 질량이 같은 두 개의 용수철을 막대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만큼 매단다 라고 해서 첫 번째는 이렇게 같은 거리 한 칸 떨어진 곳에 용수철만 매달아 놓은 게 첫 번째 단계. 그러면 같은 거리에 같은 물체를 매달았으니까 수평 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과정 1에서 두 용수철 저울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까? 당연히 같아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1대1이니까 물체의 무게도 똑같으니까 돌림힘 평형 유지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한쪽에 용수철 저울에 추를 매달아요. 자, 한쪽에만 여기에 무거운 추를 놔요. 자, 그리고 수평을 유지시켰을 다른 쪽은 손으로 당겨 수평을 유지했을 때 추의 무게와 당긴 용수철 저울의 눈금 어때야 돼? 자, 그러면 얘를 10N짜리 매달았다고 치자. 그러면 이쪽에 용수철 저울이 늘어난 거 10N만큼. 근데 반대편에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당겨줘야 되겠죠? 몇 N으로 당기면 돼? 떨어져 있는 거리가 1대1이니까 작용한 힘의 크기도 1대1이어야죠. 10N의 힘으로 당기셔야 되겠네요. 됐죠? 네. 그랬을 때 과정 2에서 영희가 당긴 힘의 크기는 추의 무게보다 크다? 아니요. 크면은 회전해요. 됐죠? 그래서 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겨야 된다. 디귿. 과정 3에서요. 라고 했는데 과정 3은 뭐냐면 그림과 같이요. 자, 추의 처음 위치에 두고 자, 용수철 저울을 두 개를 처음 거리의 3배가 되는 곳으로 옮겨. 그러니까 추는 이 무거운 추는 원래 위치에 그대로 무거운 추 놔두고요. 용수철 저울만 처음에 위치에 3배가 되는 여기에다가 용수철 저울 두 개를 이렇게 매달아 놓게. 요렇게. 되겠냐? 그만 줄래? 자. 요렇게 매달아 놓고요. 네, 건후에 추와 반대편의 용수철 저울을 손으로 당겨 수평을 유지시켰을 때 당긴 힘의 크기를 측정해봐! 라고 했는데 센스 있게 같은 거리에 용수철 저울이 있기 때문에 얘의 무게는 무시. 맞아요? 자, 근데 얘는 이게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이쪽으로 휠 거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쪽을 당겨야 된대요. 얼마의 힘으로 당기면 되니? 이 얘기야. 우리 아까 추의 무게 10으로 놨으니까 10으로 놓자. 얘는 같으니까 무시해도 된다 그랬으니까요. 자, 이쪽의 돌림이 보시면 10 곱하기 한 칸 떨어진 크기 이거죠. 됐죠? 그러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3칸 떨어진 곳에 얼마의 힘을 주면 되니? 라고 하는 3칸 떨어진 곳에 줘야 되는 힘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3분의 10을 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디귿 보시면 과정 3에서 영희가 당기는 힘의 크기에 힘에 의한 돌림의 크기는 추의 무게에 의한 돌림의 크기보다 3배 크니? 라고 했는데요. 추의 돌림의 크기와 힘에 의해서 생긴 돌림의 크기는 같아야죠. 3배 크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빠른 속도로 하죠. 34, 35. 오메이라 돌려오면 필기를 하세요. 34, 35에서 질문. 없어. 자, 36, 37 질문. 72. 72번. 71. 72가 아니면 71이요? 아니면 둘 다요? 둘.
네, 71, 72. 자, 71번 하고요. 72번 하고요. 두 문제 질문하셨으니까 요거 두 개 보죠. 자, 그림은 자전거의 변속기입니다. 자, 실제로 자전거 구조, 자전거 타본 사람 알겠지만 자전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기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B의 페달을 밟는 곳에 반지름이 R과 2R인 톱니 CD가 자, 톱니바퀴가 있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두 톱니바퀴는 어느 것이나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치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자전거가요 요렇게 되어 있대요. 요렇게 되어 있대요. 요렇게 되어 있는 두 개의 기어에 신기하게 체인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세요? 체인이 요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됐어요? 요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가 페달 밟는 거, 다리 밟는 거, 여기에 페달 이렇게 있어. 뭐 이런 느낌이야. 됐죠? 자, 그랬을 때 요거 반지름이 얼마냐면 보시는 것처럼요. 중심으로부터 얘 R만큼 떨어져 있고 중심으로부터 2R만큼 떨어져 있고 똑같아요. 중심으로부터 R, 중심으로부터 2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거 찾아볼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기어 같은 힘으로 페달을 돌릴 때요. 뒷바퀴가 땅을 미는 힘이 가장 큰 경우는 A와 D를 연결한 경우입니까? 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뭐라고 하게? 이런 거 알아요? 작은 도르래하고요. 큰 도르래가 같은 중심축에 매달려 있어서요. 내가 큰 쪽에 연결된 실을 내리면 작은 쪽에 연결되어 있는 무거운 물체가 올라가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200N짜리 물체다. 요거 떨어져 있는 길이비가 쟤랑 똑같이 1대 2다. 알아요? 이 자체가 질이죠. 받침점, 작용점, 힘점. 보여? 하겠어? 그러면 길이비가 몇 대 몇이니까? 1대 2니까 줘야 되는 힘의 크기가 얼마니? 2대 1이죠. 그러니까 나 100N의 힘이면 얘 들어다 올릴 수 있어. 이런 뜻이야. 이걸 우리는 축바퀴라고 해요. 요 구조야. 축바퀴 구조. 제가 그래. 되겠어? 자, 축바퀴 구조니까요. 얘 돌아가요. 얘는 같은 축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애가 돌 때 밖에 있는 애 같이 돌아요. 알겠습니까? 그 구조야.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보면 생각해볼래?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요 길이비가 몇 대 몇이니? 몇 대 몇이니? 1대 얼마입니까? 2죠. 되겠어? 네. 그러면 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2대 1이죠. 되겠냐? 그러니까 내가 페달을 밟을 때 이쪽에 작용하는 힘보다 페달을 밟는 쪽의 힘은 2분의 1 작은 힘으로도 돌릴 수 있어. 알겠냐? 근데 꼬맹아, 체인 이렇게 연결하면 어떠냐? 길이비가 몇 대 몇이냐? 1대 1. 그러면 내가 밟을 때 힘은 그대로 F만큼 들어. 얘는 2분의 1 줄일 수 있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F의 힘을 그대로 줘야 돼. 이건 병신이죠. 자, 만약에 이렇게 연결한다고 치자. 머리 더럽게 나빠. 이렇게 연결해. 길이비가 몇 대 몇이냐? 2대 1. 그럼 힘의 비는 1대 2. 걸어가는 게 더 나아. 자전거 왜 탔어? 알겠어? 이런 얘기야. 하겠냐? 하겠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안쪽 거 A, 바깥쪽 거 B. 안쪽 거 C, 바깥쪽 거 D. 정신 안 차릴래? 수업 시간에 자꾸 졸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효과가 안 납니다. 공부는요, 머리는 나빠도 되는데 집중력은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머리 좋다고 공부 다 잘하는 거 아니죠? 실제로 공부는 IQ로 하는 게 아니고 EQ로 해요. 지구력. 그냥 막 수업 시간에 쳐 졸고 그러면 뒤진다. 부모님들이 힘들게 버셔서 학원비 내주시는데 효과 있어야죠. 졸려면 일어나라. 자, 보시면 기억볼게요. 같은 힘으로 페달을 돌릴 때 뒷바퀴가 땅을
미는 힘이 가장 큰 경우는 뒷바퀴. 그러면 여기가 페달이면 뒷바퀴가 이거야? 뒷바퀴 그죠? 페달이 있는 쪽이 앞바퀴죠? 야, 페달이 있는 쪽이 앞바퀴야 뒷바퀴야? 페달이 뒷바퀴에 있어? 페달이 있는 바퀴가 앞바퀴야 뒷바퀴야? 아, 나 진짜 요즘에 이런 그림 좀 제대로 그리지. 어디야? 앞바퀴야 뒷바퀴야? 페달 앞에서 돌리고 뒷바퀴가 따라오는 거 아니야? 아, 페달은 바퀴랑 연결된 게 아니야? 무슨 말이야? 아, 그 사이에 있어? 아, 앞바퀴와 뒷바퀴의 사이에 있어? 나도 자전거를 안 타는구나. 자전거 그림 좀 들으니까. 그 그림이 기억이 나요. 앞바퀴와 뒷바퀴의 가운데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뒷바퀴와 페달이 연결되어 있어요. 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뒷바퀴, 이게 페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쪽이 페달 쪽, 이쪽이 뒷바퀴 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전거의 뒷바퀴 쪽이 저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같은 힘으로 페달을 돌릴 때 뒷바퀴가 땅을 미는 힘이 가장 큰 거. 뒷바퀴의 힘이 가장 크려면 뒷바퀴에 반지름이 어때야 되니? 길이비가 꼬맹아 1대 2면 힘의 비는 2대 1이죠. 그러니까 뒷바퀴 쪽에 힘이 많이 가려면 작은 체인 쪽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알겠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가 A와 D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뒷바퀴에 힘이 많이 가는 구조예요. 기억 맞네요. 니은 페달을 한 바퀴 돌릴 때 자전거가 가장 많이 이동하려면 어때야 되니? 자전거가 가장 많이 이동할 때요. 자전거는요. 뭐만큼 이동하게 해요? 자전거는요. 실제로 요게 돌아가는 만큼 바퀴가 돌죠. 무슨 말인지 알아? 맞냐? 네. 그래서 자전거는 요게 회전하는 횟수만큼의 자전거 바퀴가 돌아가요. 그래서 페달을 한 바퀴 돌릴 때 자전거가 가장 많이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뒷바퀴를 넓은 쪽에 연결하셔야 돼요. 됐죠? 네. 그래서 뒷바퀴를 넓은 쪽에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게 가장 많이 회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요거 길이비가 몇 대 몇이냐? 1대 2죠. 맞아. 자전거가 이동할 때 뒷바퀴에 회전만큼 바퀴가 도는데요. 길이비가 1대 2야. 그러면 내가 페달을 10번 돌려. 그러면 뒷바퀴는 몇 번 굴러가? 20번 굴러가. 알겠어? 네. 그래서 여기가 작고 여기가 넓으면요. 내가 페달을 한 바퀴 돌 동안 바퀴는 2바퀴 돌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동거리가 제일 많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냐? 요런 구조야. 요런 구조야.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고요. 디귿. 같은 힘으로 페달을 한 바퀴 돌릴 때요. 한 일은 A와 C를 연결할 때보다 크니? 라고 하는데요. 한 일은 어디에 연결하던 어떻다고 그랬어요? 같다 그랬죠. 됐죠? 네, 한 일은 어디에 연결하든지 1의 2도 없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만. 자, 72번 볼게요. 72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질량이 3kg이고 길이가 6m인 균일한 막대를 한쪽 끝 O점과 P점에 받침대로 닿도록 연결해 놓고 막대 위 질량이 2kg인 벽돌을 그림에 위치해 놓았다. 막대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을 때
막대가 O점과 P점에서 막대에 작용하는 힘 F0와 FP의 크기를 구하여라. 했죠? 요거 아까 했던 돌림 평형. 네. 마지막 문제. 여기까지만 하고 작성드릴게요. 정신 차려. 모르면 질문하면 되는데 졸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조는 걸 제일 힘들어하거든요. 자, 5점. 그 다음에 여기 3kg. 그 다음에 여기에 받침대가 또 있는데요. 얘가 위로 올리는 힘이 작용하겠죠? 여기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2kg.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때 요 간격이 1m. 그리고 요 간격이 1m. 그리고 요 간격이 3m.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 전체 길이는 6m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첫 번째 틀에 밑줄 쳐볼래요? 자, 오메가 막대기 무게 있어 없어? 있어요. 막대기 무게가 얼마예요? 3kg죠. 그러면 막대기에 힘도 작용할 텐데 그거 어디에 놔야 된다서 막대기에 무게가 있을 때는 정확하게 그 막대기의 가운데 무게 중심점에 그 막대기의 무게가 작용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전체가 6m니까 정확하게 가운데 3m 떨어진 곳에 막대기의 무게가 작용합니다. 이거 표시한 거예요. 됐죠? 이건 막대기의 무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균일한 막대에 P점과 O점의 받침대 두 개를 올려놓는다. 자, 그럼 보면 물체가 회전할 때 받침점은 몇 개여야 돼? 물체가 회전할 때 돌림이 만들 때 받침점은 한 개여야만 되니 아니면 여러 개일 수 있니? 아니요. 물체가 회전할 때 무조건 받침점은 매 순간 한 개만 작용합니다. 여러 개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받침대가 가가 있고 나가 있어도 이 두 개가 동시에 받침점의 역할을 하는 일은 존재할 수 없다. 하나만 작용한다. 알겠어? 그러니 가가 받침점일 때는요. 나는 그냥 위로 미는 힘을 주는 지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나를 받침대로 볼 거면 됐니? 가가 위로 미는 힘을 주는 힘점이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겠어? 받침대가 한 순간에 두 개일 수는 없다. 알겠어?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이 가장 많이 틀릴 때가 받침점은 어떤 걸 봐야 돼? 상관없어요. 둘 중에 어떤 걸 봐도 되고요. 됐어? 받침점은 매 순간 하나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 기억. 자, 그래서 수평 유지한다. 아, 이게 돌림이 평형이라는 얘기구나. 되겠어요? 자, 받침대가 O점과 P점에서 막대에 작용하는 힘 각각 구해봐. 라고 합니다. 자, 해볼게요. 자, 보면아, 얘는 지금 평형을 유지한다. 무슨 말? 역학적 평형. 자, 역학적 평형의 두 개. 예쁘게 필기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힘의 평형. 그래서 빨리 보셔야 돼요. 저 그림에 작용하는 힘 몇 군데? 힘 몇 개? 4개. 맞아. 왜 자신 없어?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데. 자, 요 받침점에 작용하는 힘 이쪽 방향 F1 맞아? 힘 방향만 잘 봐. 이 무게 아래쪽 방향으로 3kg 맞지? 자, 요 받침점 위쪽 방향으로 F2 안 줬으니까. 자, 요 힘 아래쪽 방향으로 2kg 맞아?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과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이 같다는 얘기야. 맞냐?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요 F1 더하기 F2고요.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3kg와 2kg 합쳐서 5kg니까 얼마? 50N. 알겠죠? 힘은 단위가 뉴턴이니까. 요 얘기야. 그 다음에 평형 상태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 돌림인 평형. 맞냐? 자, 이때요. 센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지수에 해당되는 모르는 힘 두 개가 있을 때 됐어. 그 중에서 하나의 힘을 없애기 위해서 그 점을 받침점으로 보는 게 좋아.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저 어떤 걸 받침점으로 볼까요? 얘를 받침점으로 볼게요. 그러면 F1이라고 하는 힘은 돌림힘을 못 만듭니다. 됐어? 왜?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0이니까. 그러면 돌림힘을 만드는 거 얘요. 시계 반영. 맞습니까? 그리고 얘요. 이렇게 회전시키죠.
반시계 방향입니다. 얘요. 이렇게 회전시키죠. 시계 방향입니다. 알겠어? 그러면 시계 방향의 돌림이 두 개 더한 게 반시계 방향의 돌림은 하나의 크기와 같다는 얘기야.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계 방향의 돌림이면 반시계 방향의 돌림이와 같다 이 얘기입니다. 시계 방향의 돌림이 첫 번째 얘요. 얘 30N으로 가. 얘 20N의 힘으로 가. 이상한 짓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30N의 힘이 받침점으로부터 몇 미터? 3m 떨어진 곳에 작용해요. 두 번째 시계 방향의 힘은 받침점으로부터 5m 떨어진 곳에 20N의 힘이 작용하죠. 이게 반시계 방향의 돌림인 F2에 그래서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4 이만큼 작용합니다. 이게 같으면 돼요. 되겠죠? 요거 90 요거 100 합쳐서 190 산수가 혹시 틀렸는지 봐. 4 F2 그러면 F2의 전체 빨리 해줘. 얼마야? 4분의 190은 알잖아. 얼마야? 47점. 됐어. 그래서 F2에 작용하는 힘이 47.5래. 그러면 F1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 2.5. 그래야 합이 50. 보이냐?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F0 더하기 FP라고 하는 우리는 F0를 F1으로 놨어, 선생님은. 그 다음에 FP를 선생님은 F2로 놨어. 됐죠? 네. 그래서 얘 두 개 더하는 값이 50이니 맞네요. 기억보기. F0 더하기 FP, F5 더하기 FP가 50.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F0 빼기 FP. 자, 유입에서 유입 빼면 얼마나? 45. 맞아요? 네. 자, F0 빼기 F1 빼기 F2는 요거는 45. 자, 근데 45인데 옆에서 30 빼기 20이랑 같냐? 말도 안 돼. 자, 디귿. 30 곱하기 3 더하기 20 곱하기 5는 FP 곱하기 4 맞네요. 요 식이 나와 있네요. 됐죠? 이게 디귿이에요. 30 곱하기 3 더하기 20 곱하기 5는 FP 곱하기 4 맞네요. 자, 리을 30 곱하기 3 빼기 얘는 또 왜 갑자기 빼? 말도 안 되는 거죠? 답이 몇 번이어야 됩니까? 기억하고 디귿 맞네요. 2번이어야 되는데 여기 답이 이상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여기 답 이상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답안지에 답 얼마로 나왔어요? 4번으로 나오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죠? 네. 그래서 답은 고치세요. 2번으로 수정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돌림힘에 대한 얘기고요. 아까 그 팔꿈치는 선생님이 그림을 좀 찾아서 볼게요. 근데 팔꿈치에서 힘점을 어디로 봐야 되는 건지. 됐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그림을 선생님이 보고요. 10분만 끌었다가 오늘 할 일을 하죠. 이거